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를 골라주셨을지 손창현 팀장님이 선택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호텔 관련주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호텔 관련주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길을 지나다니시다 보면 체감을 하실 텐데 이게 정말 호텔 관련주들에게도 주가의 상승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1분기에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고요. 맞아요. 특히나 일본인이 94만 명 우리나라에 왔고, 그리고 중국인이 145만 명이 왔습니다. 와, 네. 전년 대비해 봤을 때 한 20% 넘게 이렇게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5월 하면 이 황금 연휴가 본격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서 뭐 2, 3일씩 우리나라도 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우리나라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나라 쪽으로 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사이익을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2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화를 보시면 3월에 원화가 1,500원까지 높아졌죠. 그쵸. 그리고 지금 한 1,470원에서 80원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까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또 하나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돌 걸그룹 그리고 남자 아이돌 남자 네. 보이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월드 투어나 그리고 공연을 단행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코첼라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빅뱅이 어떻게 보면 컴백을 하면서 방점을 좀 찍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BTS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에스파라든지 아이브 등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시그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해외 관광객에 대한 유입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발 악재가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거의 정점은 찍은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악재로 좀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요. 5월에 이제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긴 연휴도 있고 일본에서도 또 5월에 연휴가 있고 해외로 관광객들이 많이 나갈 텐데 우리나라로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더 해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 관광객들이 숙박을 해야 되니까 호텔 관련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을 몇 개 좀 체크해 볼게요. 호텔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좀 롯데관광개발. 봐야겠다. 이제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가 특별하게 이제 무비자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유일한 이 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참고로 이제 중국의 마카오만 가도 중국인들이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제주도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도에 대한 호텔 숙박 증가와 그리고 카지노에 대한 이 홀드율 계속 증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서울 하얏트 호텔을 몇 년 전에 인수를 했어요. 원래는 뭐 핸드백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드는 주로 업체였는데 이 하얏트 호텔을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호텔업에 뛰어들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 호텔에
객실이 이제 외국인들이 사용을 하는 객실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 가격도 많이 높여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본격적인 호텔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배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JS 코퍼레이션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과 JS코퍼레이션을 한 종목씩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호텔 관련된 종목 중에 탑픽을 하나 골라주시죠. 어떤 게 제일 유망하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GSPNL이라고 GSPNL? 하는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동사는 이제 파르나스 호텔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제주, 부산 등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명동이나 용산에도 나인트리 호텔을 동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 관련된 사업으로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더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지 못했다. 호텔 신라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무뎠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최근에 대해서 호텔 신라에 대한 낙수 효과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전개된다고 하면 GSPNL도 확대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는 59,000원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한 58,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69,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인 목표가는 66,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관련주 중에 파란나스 호텔을 또 운영하는 GSPNL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역사적으로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로 오게 될지 이게 호텔 업체들에게도 그대로 수익과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최근에 조금 뭐 쉬어가는 양상이 있었는데 이제 조선도 AI가 엮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뭐 선박 엔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바다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면서 자, 이제 조선주도 한번 또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거기에 100번 공감을 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네. 같고요. 일단 뭐 본업이 좀 탄탄하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조선 선박에 대한 수주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 판매를 조금 더 크게 늘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뭐 LNG 선이라든지 뭐 다양한 벌크 선이라든지 뭐 이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증가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을 선박을 계속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선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조선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쪽의 레퍼런스로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AI와 편승을 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핀란드의 바르질라라고 하는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가스 엔진을 공급을 했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러니까 수주가 가장 컸었던 이슈였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그 다음 날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면서 수주를 같이 받았던 그런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AI 쪽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개발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 어떻게 보면 선박을 만드는 선박 제조사들이 뭐 이제 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조선사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감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 관련된 생산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가도 많이 하반 경직을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북미 LNG 조성 단지를 통해서 LNG 발주 수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서 뭐 MRO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캐나다 해군 관련된 이런 잠수함 수주 관련된 이야기는 빼놓고도 원체 다양한 호재성 뉴스들이 많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이제는 뭐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방산주로 같이 엮이기 시작했잖아요. 조선이. 근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도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선주 좋은 종목들 좀 골라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 보세요, 팀장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네네. 앞에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지난주에 미국에 6,300억 가량의 이제 발전 설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이어졌고 조선 선박을 통해서 이 다양한 AI 쪽에 대한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HD 현대 미포조선과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그 관련된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MRO 사업까지 조금 더 수주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선박에 대한 수주와 MRO와 데이터 센터까지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 좀 퍼포먼스가 좀 크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첫 번째 종목 HD 현대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화엔진입니다. 한화엔진. 한화엔진도 역시나 이제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박 엔진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선박이 이제 에탄올 엔진이라든지 LNG 엔진을 바탕으로 신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진에 대한 개조와 신선박에 대한 수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한화 엔진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 엔진과 뭐 대표적인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선주 중에 탑픽 종목은 뭘까요? 네, 조선주의 탑픽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한번 볼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동사 이제 부유식 데이터 센터 FDC라고 하는 기술을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과 미국의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아서 50메가와트급 부유식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3사 중에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빨리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3사 모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 오션과 그리고 동사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LNG항 관련돼서는 미리 투자를 가장 많이 했었던 기업이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삼성중공업이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가격은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4일 연속 조정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 시점에서 양봉으로 좀 전환되면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전환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2,850원에서 한 32,5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고점 갱신하는 시점인 37,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뭐 LNG선 발주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MRO 사업도 진출하려고 삼성중공업은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번에 새로운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술까지 공개를 하면서 삼박자를 지금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좀 쉬어갈 때 주가가 좀 쉴 때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삼성중공업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또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